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는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추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F처럼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변수는 A는 1, 기본 인티저나 플로트를 받을 수도 있고 B 같은 벡터를 받을 수도 있고 매트릭스, 스트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는 이론 시간에도 이미 배웠었을 텐데요. 벡터는 1행 혹은 1열짜리 매트릭스를 이야기하고 매트리스는 행렬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형식 중에 하나인 규칙적인 패턴의 벡터 생성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to, 그리고 어떠한 등간격을 가질지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과 처음과 끝, 그리고 몇 개의 간격으로 나눌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라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두 함수는 모두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렬로 영행렬, 일행렬, 난행렬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행렬들은 일정한 방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 성분의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리고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스칼라 연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트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경고창에 이러한 행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도트를 빼먹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 자체의 연산, A 도트 프로덕트, 그리고 A와 B의 제곱 프로덕트, 그리고 이 경우에는 AX는 A 도트 X는 B라고 했을 때 X는 A의 인버스 도트 B로 해서 X를 풀어낼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숙제로 스퀘어 루트 M 매트릭스와 스퀘어 루트의 차이에 대해서 숙제를 나갔었는데요. 이와 같이 A 행렬을 1, 3, 5, 7, 8, 9, 10, 12, 13으로 주어졌을 때 A의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를 구한 B 벡터를 보면 이것이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A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변수인데요. 이들을 각각 제곱해 보았을 때 B 변수는 매트릭스의 도트 프로덕트로 제곱이 가능하고 C 변수는 스칼라 제곱의 형태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를 봐서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 A는 계속 얘기했던 이 제곱 연산에 있어서 A 2분의 1승은 다들 루트인 거 알고 계시죠? A 행렬 자체의 제곱이라서 A의 스퀘어 루트를 B라고 했을 때 B 도트 B가 A가 되는 형태이고 스퀘어 루트 A는 이것의 스칼라의 루트 값들을 각각 취한 것으로 이 A 행렬의 각각 루트를 취한 형태로 연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항상 이렇게 스칼라 연산과 매트릭스 연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장 함수들을 몇 가지 배웠었는데요. 서메이션,
코사인, 스퀘어 루트, 그리고 함수의 적분을 해주는 인테그랄, 함수의 미분을 해주는 디퍼런스,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주는 인라인과 함수를 풀어주는 솔브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난 강의 노트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숙제는 인라인 그리고 이테이션을 써서 함수를 만들고 이러한 함수를 y에다가 넣어서 플랫 xy 라인 스펙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지난번의 숙제였습니다. 이때 라인 스펙은 헬프 플랫을 명령창에 써서 더욱더 많은 그러한 활용들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두 번째 숙제를 확인을 해보면 F부터 플랫까지는 지난 강의 노트에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 두 가지 선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때 지함수를 추가를 했는데요. 지함수는 EX-1이라는 직선 함수를 저는 선택해서 4까지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의 창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목이 하나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명령창에서 입력들을 해서 함수를 풀고 변수를 지정하고 정의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명령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고 그 명령창에다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엠파일입니다. 이 엠파일은 첫 번째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는 이 전 페이지에서 제가 사용했던 그러한 명령들을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확장자는 .m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엠파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함수를 직접 만드는 건데요. 어떠한 특정한 표현이 길게 진행되거나 혹은 반복되는 그러한 계산들을 할 경우에 그때마다 반복되는 그 시기마다 매번 같은 스크립트를 계속 똑같은 것들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일정한 함수 y든 f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길게 해놓고 나면은 얘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엠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의 창에서도 똑같이 나오리라고 믿고 일단 명령창과 현재 폴더 작업 공간이 있는 상태라면 새 스크립트라는 버튼이 있을 것이고 혹은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버튼을 누르면 편집기가 열리게 됩니다. 편집기는 아까 전에 봤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첫 번째 화면이고요. 그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상태로는 Untitled 5라고 해서 이러한 M 파일로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의 이름은 앞으로 편히 혹은 제가 지정해서 알려주는 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러한 스크립트 파일을 볼 건데요. 이때 이 전체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는 F5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현재 창에서 보이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 과정이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제목을 지정하지 않았던 스크립트라면 반드시 저장을 하고 시작하라는 그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았던 이 CC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 제출 때는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림은 저장해서
png 파일로다가 제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림 저장은 prin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print 함수의 문법은 file name, format, resolution, 해상도 순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rocket이라는 파일명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png로 png 포맷으로 저장할 거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그림의 해상도는 200으로 지정할 거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뷰어인데요. 아래와 같이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상도를 50으로 낮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림을 제출할 때는 충분히 큰 150에서 200 사이에 DPI를 주고 레졸루션을 주고 그림을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엠파일로. 그때 표현이 길거나 반복되는 함수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지금 어떠한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여기에 x는 이렇게 세 자리가 있네요. 앞으로 이 x에 많은 것들을 부여하게 될 건데요. 그때마다 이 수식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우리의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래서 펑션문을 작성을 해봅니다. 이 두 수식의 차이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벡터 연산 그리고 스칼라 연산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스칼라 값을 연산하는 두 번째 수식을 사용해서 펑션문을 작성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고 새로운 이퀘이션 m 파일을 시작을 해봅니다. 펑션 y는 fx 그리고 이때 y는 이러한 꼴을 갖는다고 명령을 내려주고 세이브를 하면 이제 new equation 괄호하고 0을 넣었을 때 x가 0일 때의 y 값을 알려줍니다. 1을 넣으면 x가 1일 때의 y 값을 알려주게 되고요. 매번마다 이 수식에 1을 혹은 0을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크립트들은 경로 설정을 해주면 그 경로의 함수는 다른 경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경로 설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봤던 홈에서 경로 설정이 버튼이 있고요. 이때 폴더 추가로 항상 작업할 혹은 M 파일을 저장할 그러한 폴더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new equation도 이러한 경로를 그 new equation 함수가 있는 폴더로 지정한다면 다른 어떤 폴더에 가서도 똑같이 이 명령창에 이러한 형태로다가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cc라는 명령을 썼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즐겨 쓰는 제가 지정해 놓은 함수입니다. 뒤에서 자주 쓰는 함수로 clear, close, clc 등을 배울 건데요. 지금 현재 명령창에다가 아무 명령이나 쳐오고 여기다 1 혹은 x는 3이라는 명령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작업창과 명령창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한번 클리어를 수행해보고 CLC를 수행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명령창과
그리고 작업 변수창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규어 혹은 플랫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후에 그림창이 뜬 것을 클로즈로다가 얘를 직접 X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항상 이 CC를 실행시키는데요. 이유는 그 전에 작업했던 변수들이 저의 새로운 그 스크립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초기화하는 전부 다 비우고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 함수를 꼭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러한 폴더에 들어있는데요. 이 폴더는 edit cc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폴더의 위치와 그리고 설정해 놓은 함수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폴더를 앞에서 설명했던 경로로다가 추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작업하고 있는 그 해양수학 실습 폴더에서도 이것이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확장명이 m으로 된 스크립트 파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확장명이 .mat로 되는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매트랩을 새로 켤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전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작업을 진행하던 것을 저장을 하고 싶다면 매트 파일로다가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매트 파일은 변수를 저장하는 바이너리 형식의 파일입니다. 바이너리 형식은 ASCII 형식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때 ASCII와 바이너리 파일 형식은 뒤에 과제로 나갈 테니 조금 조사를 해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트 파일은 save file name이라는 그러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변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으로는 save file name 원하는 변수명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정한 변수만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 환경이 몹시 복잡한데 내가 원하는 변수는 x, y 두 가지다, a, b 두 가지다 라고 했으면 모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a는 1, b는 1, 2, 3, c는 1, 2, 3, 4, 얘는 인티저, 벡터,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save variables라는 명령을 해보고 두 번째로 variables partial이라는 명령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작업 환경 폴더에서 두 개의 매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그대로 매트랩 창에 끌어넣거나 혹은 로드 파일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깨끗한 작업 공간, 아까 전에 CLC랑 클리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 공간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초기화된 작업 공간에 베리어블 맷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제 아까 저장했던 모든 A, B, C 변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CLC를 클리어를 사용해서 모두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variables 파트를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제 아까 전에 A, B 두 변수만 저장하도록 하였으므로 A와 B 두 가지 변수만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오늘의 숙제가 나가게 됩니다. 위에서 지정한 이 함수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 m파일 function.m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을 run.m으로 작성을 해서 아래 지시에 따라서 작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x는 1에서 0.1 간격으로 10까지의 정의를 내렸을 때 그때 y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x, y에 대해서 그래프로 도시화시키고 png 파일로 이 그림을 저장해주세요. 지금까지 왔다면 작업 환경에 x와 y와 f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variance.mat로 저장하는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이때 저장된 variance.mat 파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장된 파일을 우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메모장으로 열어보고요. 이때 열린 것을 확인해 봐서 x와 y와 f가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 그러면 바이너리, 아까 전에 매트 파일은 바이너리 형식이라고 했는데요. 메모장은 ASCII 형식의 파일을 여는 그런 툴인데요.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를 하고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러한 파일명을 가진 메모장으로 저장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위와 같이 진행을 했으면 파일이 5개가 만들어집니다. 펑션, run, 그리고 png, mat, 텍스트 이 5개의 파일을 이름, 학번, 이 순으로 압축해서 지난번에 제출했던 메일 주소로 오늘 자정까지 제출해주세요. 매트랩은 변수의 여러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로지컬, 논리 변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0과 1로 저장되는 논리 변수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형식은 스트링, 문자열을 담는 그러한 형식이고 뉴메리카의 형식으로는 인티저, 싱글, 더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은 일종의 방 형태인데요. 이 방에는 로지컬, 캐릭터, 뉴메리크 어떤 값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뒤의 스트럭처와 펑션 핸들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형식은 뒤에 보면 숫자들이 2의 배수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이 숫자들마다 지정할 수 있는 바이트 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몇 대짜리까지 이 인티저를 저장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인티저 64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티저는 여러분이 아는 정수는 소수점 이하 부분을 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공간이 절약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less storage space than single or doubl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글과 더블이 있는데요. 이 언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글은 더블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더블은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로지컬은 뒤에서도 설명하기로 했고요. 캐릭터 타입은 얘기한 것 같이 이런 스트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셀은 아까 전에 방이라 그랬죠? 이 방에는 인티저, 스트링 혹은 매트릭스까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헬프, 더블, 싱글, 로지컬, 캐릭터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헬프문을 치면 더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타입,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숫자는 바이트 수, 몇 대짜리까지 혹은 어디까지 지정해 줄지를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앞에 u가 붙는다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인지 혹은 0 그리고 양의 정수를 취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더블은 실수라고 얘기했고 싱글은 더블보다 작은 범위의 실수, 그래서 공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로지컬은 아까 얘기한 듯이 0과 1로 구분이 돼서 0은 거짓, 그리고 1은 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언어에서는 FT, false와 true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X, Y, Z의 X네요. 형태 변환,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한번 직접 수행해봐서 이것들에 어떤 변수가 담기는지, 그리고 작업 공간에서 어떤 클래스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매트랩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렬, 연산 혹은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더 많은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행렬 identity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I 명령어인데요. 이런 수업에서 단위 행렬은 흔히 I라는 문자로다가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종의 라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doc i를 입력해보면 나오는 헬프문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i에 숫자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이 i 곱하기 i인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i, j로 입력을 해주면 2 곱하기 3의 단위 행렬을 만들게 되고, 때는 첫 번째 1,1에서부터의 1,1, 2,2, 지금 3,3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단위 행렬이 I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A 변수에 3x3 행렬을 입력을 했어요. 이러한 행렬을 입력하고 났는데 이때 세 번째 열이 만약에 필요 없다, 나는 이만큼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빈 행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괄호 안에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으면 빈 행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A 행렬을 자르는 방법인데요. 콜론을 쓰게 되면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 순서는 행, 열, I, J 순서인데요. 모든 행, 그리고 세 번째 열에 대해서 빈값을 취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A는 세 번째 열이 없어진 1, 3, 7, 8, 10, 12만 남게 돼서 A의 사이즈는 아까 전에는 3x3이었지만 지금은 3x2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 환경에서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두 번째 열을 지워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중간이 사라진 1, 7, 10, 5, 9, 13 이라는 3x2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행렬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특정한 A 행렬이 있을 경우에 어포스트로피만 눌러주면 트랜스포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트랜스포즈는 대각 행렬에 대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한 형태인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렬을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루트 90, 로테이션 90도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A 행렬을 만들어주고 로테이션 90 A를 취해주면 자 1이 있는 요 엘리먼트가 90도 돌아간 이 자리로 오고 5는 이 자리로 오고 다음은 이 자리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회전된 함수를 한 번 더 회전시키면 기존에 있던 1의 엘리먼트 자리가 18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의 변화를 해주는 또 다른 함수인 플립 UD 함수인데요. 이 플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UD는 업, 다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해주는 그런 함수인 것을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행렬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플립 UD A를 취하게 되면 위아래가 전환된 이러한 모습으로 함수가 변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함수로 플립 LR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행렬의 좌우를 전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아까와 같은 A 함수가 있을 때 플립 LR A를 취해주면 좌우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 리쉐이프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는 헬프 리쉐이프나 혹은 DOC 리쉐이프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숙지를 해주길 바라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렬의 엘리먼트들을 그대로 전부 다 이용을 하면서 행렬의 디멘전, 차원 혹은 형태를 바꿔줍니다. shape A, M, N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A 행렬을 M바 N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기존의 엘리먼트들을 그대로 다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기 전에 행과 열의 곱이 바꾼 후에 행과 열의 곱과 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A는 3x3 행렬로 전체 엘리먼트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는데요. 이 A를 4x4 행렬로 바꿔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에러문이 송출이 되죠. 리쉐이프의 넘버는 바뀌면 안 돼요 라고 경고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리쉐이프는 행렬을 매트릭스를 벡터로 변환하거나 혹은 일자 벡터를 두 개의 차원을 가진 행렬로 변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1번 컬럼에서 n번 컬럼 순으로 변환을 시도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A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입니다. 인덱스 컬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행열은 인덱스 컬럼인데요. 흔히
여러분 행렬식에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I, A로 표현합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X, Y는 가로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읽게 되는데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을 먼저 읽어주고 다음으로 열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1번 컬럼에서 n번 컬럼 순으로 취해서 변환을 시키는데요. 이 순서로 이 리쉐이프 함수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a를 1,9의 형태로다가 변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순으로 17, 10, 38, 12, 59, 13 순으로 리쉐이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리쉐이프 A, 9, 1, 9by 1 행렬로 9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벡터로 변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는 가로로 보이던 1by 9 행렬이 9by 1 행렬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다가 보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취할 수 없고 행렬 변환을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자, 위에 A 매트릭스를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1, 3, 5, 7, 8, 9, 10, 12, 13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를 1by 9행렬로 만들어 달라라고 리쉐이프문을 쓰게 되면 이제 1, 3, 5, 7, 8, 9, 10, 12, 13 순으로 1by 9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쉐이프를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매트릭스는 굳이 수식을 써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이겠죠? 자, 이 A 매트릭스를 2by 6행렬로 지금 3by 4행렬로 있는 걸 총 12개의 엘리멘트죠. 2by 6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럼 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개를 가져가서 1, 5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9, 2 끊어주고 6, 10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서 2by 6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이번엔 반대로 6by 2 행렬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컬럼 순으로 6개 엘리먼트를 읽어서 1, 5, 9, 2, 6, 1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 6개 행렬을 읽어서 이렇게 6by 2 행렬로 리쉐이프하게 됩니다. 12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A 행렬이 있을 때 리쉐이프 A는 리쉐이프 A, E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될 건데요. 사이즈 벡터 뒤에 제공하는 이 부분을 사이즈 벡터라고 할게요. 사이즈 벡터는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 2개여야 된다. 라고 에러문이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 12개는 2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수를 2로 지정을 한다면 열수는 6개가 된다 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빈 행렬, 이것도 일종의 벡터이기 때문에 사이즈 벡터이기 때문에 빈 행렬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여기에 나눈 값인 6이 2by 6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렬의 변화는 이 정도로 배우고
이제 자주 쓰는 명령어에 대해서 몇 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한다는 펑션 CC를 들여다봤을 때 clear all, close all,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보고 CLC가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clear하고 특정한 변수를 입력을 했으면 이 내가 지정한 변수에 대해서 작업 환경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변수만 삭제하게 되고 clear all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이제 작업 환경에 있는 모든 변수를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close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그림창을 지워주는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close만 입력하게 되면 하나의 피규어 창에 닫히지만 close all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런 피규어 창에 닫힙니다. 그리고 CLC는 명령창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이즈는 매트릭스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함수라고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는 2x6, 3x3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바다는 바다에 있는 물성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리고 또 위치, 롱기튜드, 레티튜드, x, y에 대해서도 변화하고 그리고 뎁스에 대해서도 변화를 할 거고 기타 등등 요인에 있어서 많은 디멘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때는 매트릭스가 현재 보여드린 것까지는 4차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면은 5차원 등등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두 개의 디멘전으로 표현이 되던 이 사이즈가 4개의 디멘전으로도 5개의 디멘전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length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로 입력한 변수가 벡터라면 벡터의 크기를 length 함수는 뱉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행렬을 length 함수에 넣게 되면 행렬의 크기 중에 큰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가령 2by 8을 가지는 a라는 변수가 있다면 length a는 4라는 답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는 사이즈 a에서 사이즈 콤마 4잖아요. 사이즈 a 중에 max 2 하는 4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주는 함수입니다. 예시로 a 벡터를 1에서 10까지 0.1 간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a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91개입니다. 라고 답을 줄 거예요. 또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find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find 함수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인덱스를 찾아주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부터 100까지 2의 등간격을 가지는 A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A가 90보다 큰 경우가 있다 달라고 명령을 내려서 인덱스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A는 1, 3, 5, 7, 9, 자, 홀수들이 주어지게 되죠. 이 길이는 총 50개고요. 그때 인덱스는 find a가 90보다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90보다 큰 경우는 지금 보면 뒤에서 5개죠. 그때 인덱스가 뒤에서 5개니까 1부터 50개의 엘리먼트 중에 46부터 50번째에 있는
A의 엘리먼트가 90보다 크다라는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덱스에 대해서 A의 46부터 50까지 찾아주세요 라고 맞는 것들을 골라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코렉트 안에 A의 46부터 50번째인 91, 93, 95, 97, 99라는 결과를 저장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서 원하는 구간을 잘라낼 때 정말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함수니까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배울 조건문 그리고 논리 연산에 대해서 풀어 쓴 부분인데요. 이렇게 길게 쓰는 부분을 요 한 줄로 해결이 돼요. 앞의 조건문과 이번 조건문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배우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함수, 아까 전에는 find a는 90까지 해서 이 인덱스를 찾아줬죠. 인덱스를 찾아줬는데 이 인덱스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그거를 i에 저장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the number of elements larger than 90보다 큰 값은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i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5개 예, 46부터 50까지 5개의 변수가 들어가므로 이 i에는 5가 저장이 됩니다. 또 특수한 값인 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isNane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 행렬의 엘리먼트 중에서 남값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또한 되게 자주 쓰는 정말 중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는 1, 4, 7, 난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난이 어디 있어요? 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 명령을 내 로지컬은 0, 1, 이건 false랑 true로 답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얘는 거짓이고 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위에 A 매트릭스랑 A 벡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로 난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엘리먼트만 난이기 때문에 이 친구만 1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배웠던 isNane과 find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자, find는 인덱스를 찾아주고 isNane는 난인 위치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을 합치면 난인 위치의 인덱스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함수에서 볼 수 있는 물결 표시가 있는데요. 물결 표시는 조건문에서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A 매트릭스를 만들어 봅시다. 1, 4, 7, 난, 12, 난이에요. 자, 난이 여기에 두 개가 있네요. 네 번째와 여섯 번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isNan A를 살펴보면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 1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로지컬에서 이게 어딨나요? 라고 find 문을 쓰게 되면 이제 4와 6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문법, 다른 문법이지만 똑같은 결과를 송출해 주는 게 isNan A가 1과 같은 것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는이 두 개 있는 이 문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0, 0, 0, 1, 0, 1이기 때문에 1과 같은 것은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 있어서 이것 또한 네 번째와 여섯 번째라고 답을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not이 아닌 거는 뭔가요? 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까 전과 딱 반대인 111010이라는 로지컬 앤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find 함수와 합쳐보면 이제 not이 아닌 값을 가지는 위치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인덱스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은 난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답이 됩니다. 자, 얘를 다른 문법으로다가 써본 건데요. is not이 제로인 것, 제로는 false라고 했죠. is not이 false인 것, 즉 not이 아닌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도 위에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문은 논리식과 그리고 반복문으로다가 전개가 되는데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렬을 결합해주는 cat 함수인데요. 이 cat은 concatenate의 이 부분을 딴 이름입니다. 이것의 문법은 축 그리고 내가 주어주는 두 가지 행렬이에요. 그래서 A를 이렇게 3x3 행렬로 만들어보고 B도 똑같이 3x3 행렬로 만들었을 때 concatenate 1, A,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축으로 A와 B를 합쳐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의 축 순서는 아까 전에 행렬 순서라고 얘기했죠. 행, 그리고 열, 그리고 세 번째로 간다면 우리 차원으로 얘기할 때 XYZ처럼 I, J, K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A, B를 택하면 입력하면 아래로다가 concatenate를 하게 되고 그리고 concatenate EAB라고 한다면 두 번째인 가로축으로 쌓게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자, 1, 2, 3 I, J, K 순으로 1, 2, 3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A와 B가 있을 때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A, B를 합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C의 사이즈는 3, 3, 2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변수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컬럼을 전체를 주고 첫 번째 또한 매트릭스를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A와 같은 형태의 매트릭스를 송출받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B와 같은 매트릭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C 친구는 3x 3 행렬을 두 개를 쌓은 형태가 되는 거라서 첫 번째 명령어는 이 3x 3의 요 첫 번째 박스를 불러온 거고 두 번째 거는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박스를 불러온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스트링을 결합하는 스트링 concatenate의 준말인 strcat 함수인데요. 스트링이 두 개가 주어질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합치게 되면 good morning 합쳐서 good morning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string cmp compare 비교를 하는 함수인데요.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에는 1, true라고 했죠. 일치하면 false인 제로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string 1에 yes, string 2에 no 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true, false를 확인해 봅시다. 두 개의 변수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yes와 no는 같지 않으므로 로지컬 값은 0,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게 yes와 yes를 입력해서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같으니까 1 값을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종의 스트링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자열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문자열 S1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데 잘 쓸 수 있는데요. once upon a time 이라는 S2와 S1을 비교해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0, 1, 0, 0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1, 2, 1, 2, 1, 2이기 때문에 ij 순으로 1, 2 위치에서 upon이라는 글자와 일치하는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숫자들의 올림, 반올림, 내림을 해주는 sail과 round와 flow를 봅니다. 자, 4.1을 올림해주면 5가 나오고 4.1을 반올림하면 4가 되고 4.1을 내림하면 4가 되죠. 쉽지만 간단하지만 자주 쓰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디퍼런셜은 지난 시간에는 함수에 적용해서 미분해주는 함수였다면 이번에 이러한 벡터에 적용하게 되면 벡터에서는 이웃하는 엘리먼트들의 차이를 알려주게 돼요. 둘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수의 경우에는 dx분의 dy라고 해서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벡터에 적용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1, 2, 3, 4, 5까지 쓰고 이 간격이 일정하다. 이게 d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차이는 1, 1 모두 차이가 1이죠. 그러면은 변화율 dx분의 dy 또한 1로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둘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는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금일 자정까지 그리고 내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